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표준형 복습을 좀 하고 오늘 일반형까지 마무리를 해봅시다. 알겠죠? 그 유리함수의 첫 번째 맨 처음에 복습이야. 기본형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형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이런 거. 여기서 k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기본형. 유리함수의 기본형.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다라고 할 때 점근선을 찾으면 분모가 0이 될 때를 먼저 보라고 했지. x가 얼마면 점근선이 돼? 0이면 점근선이 돼. 그러면 y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 없으니까 y도 0, 이게 점근선이 된다라고 했어요. 점근선을 다시 한번 색깔로 표현해보면 x는 0, x는 0은 y축을 얘기했던 거였고요. y축을 얘기했던 거였고 y는 0은 x축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치? 이걸 점근선으로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때? k가 양수면 한 쌍의 곡선이 1, 3, 4분면에 그려지고 k가 음수면 제2, 제4, 4분면에 그려져요. 이거를 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봤던 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건데 대칭성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어?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0,0, 0,0이 여기서 나오죠, 그죠? 0,0에 대한 대칭. 두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 지금은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니? 기울기가 1인 거.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1인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x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가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정도만 분석을 해놔도 이제 표준형으로 갔을 때 상당히 쉬워집니다.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칭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한 번만 따로 그려볼게.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제1, 제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대칭성을 따져볼게요.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인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해서 여기로 올 수 있다.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은 2등분하는 점이 원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 그래서 그래프를 내가 이런 순서로 그린다라고 하면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점 대칭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이다. 이때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때 어떻게 대칭성을 갖느냐 하면 방금 그렸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쪽 그래프와 이쪽 그래프가 서로 접었을 때 포개진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마찬가지로 이쪽 그래프와 이쪽 그래프가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포개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또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이번에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기준으로 접었을 때 포개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대칭성이 3개다. 점대칭 하나, 선대칭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복습입니다. 표준형은 방금 했던 기본형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x 빼기 p 분의 k
더하기 Q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K는 0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표현해보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을 찾아보면 X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P니까 X는 P가 점근선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거를 X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덩어리 이만큼이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가 될 수 없는 것은 Q야. 그 말은 Y는 Q를 정의할 수 없으니까 Y는 Q가 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표준형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X 점근선, 그럴 때 뒤에 튀어나와 있는 숫자, 이게 Y 점근선,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X 점근선이 P다라고 하는 거를 뭐 이 정도라고 해볼게요. 이 정도의 P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Q가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이제 점근선이 돼요. 그러면 점근선은 그래프가 지나가지 못하는 직선이니까 여기를 만나지 않으면서 조금 전에 그렸던 것처럼 1, 3에 그려지거나 2, 4에 그려지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돌아와서 점근선 기준으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나눠진 것을 점근선 기준의 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K 값이 양수면 점근선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려질 거고 K 값이 음수면 점근선 기준으로 2, 2, 그 다음에 4, 4분면에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대칭성을 따져보는 거야. 이걸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점대칭인데요. 그게 어느 점이냐면 점근선의 교점이었어요. 그죠? 여기서는 P, Q 점근선 점대칭입니다. 즉,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여기 있는 점은 여기 있는 점이랑 점대칭을 이뤄요. 여기 있는 점은 여기 있는 점이랑 점대칭을 이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그린다면 점대칭을 이루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되겠죠. 점대칭 하나, 그 다음에 선대칭 두 개가 존재해요. 선대칭 하나는 기울기가 1이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기울기가 1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방정식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기울기가 1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x 플러스 y 절편 뭔지 모르겠어 a라고 두고 얘가 p, q를 지나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대입한다. 이렇게 따라서 a 값은 q 빼기 p니까 이거 뿅 집어넣어서 직선의 방정식 찾으면 돼요. 이 말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포개진다.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대칭으로 포개진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K가 음수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접으면 포개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직선 대칭 하나가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되겠죠. 이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항상 대칭성은 이 세 가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원점에서 하던 얘기를 P, Q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준형이었습니다. 우리 개념 원리로 정리할게요. 개념 원리에 페이지 150페이지로 가볼게요. 150페이지에 방금 표준형, 요거 지난 시간에 적어 놓으라고 했는데 점근선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표준형.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점근선을 찾고 대칭성, 그 다음 찾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여기 예시로 들어준
유리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점근선 찾기를 해보자. 점근선 찾기는 분모가 0이 되는 걸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될 때, 이건 정의를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분모인 x 빼기 1이 0이 될 때니까 x는 1, 이게 점근선 하나. 두 번째는 y 점근선인데 계속 보는 거죠. 이 앞에 덩어리는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y가 0 더하기 2인 2가 될 수 없으니까 y는 2라고 하는 게 점근선이 되더라. 그래서 표준형에서는 빠르게 찾는 방법이 분모가 0이 될 때와 그 다음에 뒤에 덩그러니 나와 있는 이 숫자를 y 점근선이라고 바로 칭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x는 1, 그 다음에 y는 2, 이 방정식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점근선 그릴게요. 그래서 x축, y축, 원점 그려놓고 x는 1, y는 2를 그릴 건데 처음에는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그릴게요. x는 1, 여기가 1이란 얘기겠고 y는 2, y는 2, 이게 이제 점근선이 됩니다. 나중에는 조금 이제 귀찮으니까 실선으로 그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점근선 기준의 1, 3, 4분면에 그려질지 점근선 기준의 2, 4, 4분면에 그려질지를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표준형에서는 이걸 결정을 누가 한다 그랬냐면 분자의 여기 분자의 부호가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양수잖아요. 그지? 그래서 점근선 기준의 1, 3에 그리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질 때가 있거든. 우리가 그걸 이제 일반형이라고 할 건데 그런 걸 대비해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지나가는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x에 1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1 제외하고 나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얼마 넣어볼까요? 0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0, 마이너스 3은 지나가야 하는 점이에요. 그래프로 와서 0, 마이너스 3은 조금 아래쪽에 있겠다, 그치? 0,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점근선 기준의 여기는 점근선 기준으로 나눠진 네 등분 중에 제 3, 4분면에 있는 형태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다. 점근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아까 연습했던 거 이제 대칭성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점대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점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했어요.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네. 그래서 1,2 점대칭이야. 그 다음에 선대칭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인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y는 x 플러스 a라고 적어놓고요. 왜 기울기가 1이니까 x로 시작을 했습니다. 얘가 1,2를 지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2는 1 더하기 a니까 a가 1이에요. 따라서 대칭성을 가지는 직선 하나가 y는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항상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자, 두 번째 대칭성.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번엔 b라고 할게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은 이렇게 생겼겠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도 점근선의 교점인 1,2를 지나야겠죠. 따라서 2는 마1 더하기 b. 이때 b는 3이다. 따라서
선대칭 두 개 중에 마지막인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이 주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점근선이에요. 그 점근선 찾아놓고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 3개 찾기 여기까지가 하면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반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반형 거기 식 도출하는 거를 쌤이 쭉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책이랑 좀 병행하면서 쭉 보세요. 밑에 같이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표준형은 분수로 나타낸 부분이 분자가 상수만 있었어요. K라는 상수.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면 분모의 차수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y는 이건 책이랑 똑같이 쓸게요. cx 더하기 d분의 ax 플러스 b라고 쓰겠습니다. ax 플러스 b인데 이때 주의할 거는요. c가 만약에 0이면 분모의 1차의 개수인 c가 0인 거니까 d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유리함수, 분수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조금 전까지 다뤘던 곡선 형태로 한 쌍의 곡선 형태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거니까 여기서 c는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점근선부터 한번 찾아볼 텐데 우리 조금 전에 표준형에서 점근선은 어디 딱딱 보면은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표준형은 분자가 분모 차수보다 작아야 되니까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분수식 다룰 때 이런 거 했었지. 나누기 cx 더하기 d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몫에는 ax, 그러면 cx는 x가 있으니까 c는 나누고 a를 곱하면 ax를 만들어줄 수 있죠. ax. 그러면 d에다가 곱하면 c분의 ad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빼면 b 빼기 c분의 ad 뭐 이렇게 나오겠다. 따라서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는 몫이 c분의 a가 되고 분모가 cx 더하기 d, 분자가 나머지가 되겠네. b 빼기 c분의 a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는 이제 개수들이니까 얘는 어떤 상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게. 이쪽에 분자에 있는 이 녀석은 어떤 상수 값일 거야. K라고 대표적으로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 꼴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 것부터 쓸게요. cx 더하기 d분의 k 플러스 c분의 a 이렇게 돼요. 오, 그러고 봤더니 얘가 우리 조금 전에 다뤘던 표준형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 했던 거니까. 오,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 파악이 쉽겠다. 첫 번째, x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이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x는 d 이항하고 c로 나누면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되겠고 이때 뒤에 붙어 있는 이 숫자가 y 점근선이었습니다. 그래서 y 점근선은 c분의 a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점근선을 이렇게 열심히 구해야 되냐? 이제 좀 빠른 방법을 선택을 해볼게요. 처음과 끝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유리함수의 일반형이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이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c분의 d, y는
C분의 A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이제 찾아내는 방법은 첫 번째, X점근선은 우리 표준형 다룰 때랑 똑같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찾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CX 더하기 D가 0이 될 때를 찾으면 되겠죠. 두 번째, Y의 점근선이 C분의 A인데 그 C분의 A가 어디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있어요. 즉, X 개수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찾아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점근선 찾고 나면 이제 유리함수를 그릴 때 지나는 점 하나만 더 찾아오면 점근선 기준에 몇 사분면에 그려질지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점근선을 찾게 되면 대칭성도 다 찾게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표준형으로 직접 바꿔보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아래쪽에 개념 원리로 돌아갈게요. y는 x 빼기 2분의 2x 플러스 4라는 거를 지금은 책에서는 표준형으로 고쳐서 하고 있지만 이 단계를 이제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하면 점근선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x 점근선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니까 2면 되겠죠.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x의 개수 b니까 분모의 개수는 1, 분자의 개수는 2라서 1분의 2, 2가 되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개수 b를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 점근선을 이렇게 찾았다라고 하면 그래프까지 그려보겠습니다. x는 2, y는 2가 점근선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2라고 하면 이것을 점근선으로 하여서 점근선을 이제 실선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 군데로 쪼개지는데 이 네 군데에서 1, 3일지, 2, 4일지를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K라는 뭐 분자의 부호를 따지기가 힘드니까 지나는 점을 하나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찾는 게 절편들이야. 그러면 Y 절편을 찾기 위해서 X에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0, 여기에 0이니까 빵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유리함수가 되어야겠어요. 따라서 점근선의 제3, 4분면에 위치하는 점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거의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마지막 이제 대칭성까지 조사하면 되겠죠? 점대칭은요. 점근선의 교점 대칭, 그래서 2,2 대칭이고 기울기가 1이면서 2,2를 지나면 되니까 y는 x 플러스 a라고 두고 2,2를 지난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때 a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y는 x 대칭.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2를 지나는 직선. 그러면 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니까 이때 b는 4야.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누구냐? 처음에 2,2 점대칭 그리고 y는 x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 잠깐만 보고 계세요. 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유리함수 일반형을 이렇게 잡았었는데 쌤이 C는 즉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는 0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죠? 분수함수, 유리함수가 되려면. 그런데 이 내용이 뭘까? 이거는 위에다가 예시를 하나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x의 개수 b와 그 다음에 상수항의 b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 y는 예시를 들어서 x 더하기 2분의 2x 더하기 4다라고 해서 1의 2배 개수, 상수항도 2배 이렇게 비율이 똑같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는
2배를 묶어내면 x 더하기 2고 분모 x 플러스 2가 0은 아니니까 얘네들을 분모 분자로 나눠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2가 됩니다. 즉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면서 y는 2인 이런 함수 형태가 돼요. 그럼 얘는 x랑 상관없이 y 값이 항상 2인 녀석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 2라고 할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2만 제외하고 이거 마이너스 2라고 할 때 거기만 제외하고 계속 y 값이 2인 이런 상수함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빵꾸가 난 상수함수다. 앞으로 이거를 뭐 이름은 빵꾸 상수함수다라고 부를 건데 어쨌든 유리함수, 우리 분수함수의 형태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x의 개수 b와 상수항의 b가 같을 때는 우리가 제외할 거예요. 그게 뭐냐? 봐봐. x의 개수 b인 c분의 a와 상수항의 b인 d분의 b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크로스에서 곱한 게 같다는 얘기죠. 즉 AD와 BC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BC를 이항하면 AD와 빼기 BC를 한 게 0일 때다라는 결론이 돼요. 이때가 되면 이제 빵꾸난 상수함수 형태로 그려지니까 이거를 피하자. 즉 같지 않도록 하자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빵꾸난 상수함수가 그려지지 않도록, 즉 우리가 원하는 한 쌍의 곡선 형태로 그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기본을 묻는 문제에서 만약에 이 조건들을 얘기하지 않고 얘는 분수 함수로 뭐 한 쌍의 곡선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지, 그지? C가 0일 때는 A가 0이 아닐 때 직선 형태로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AD 빼기 BC가 0일 때는 빵꾸난 상수함수 형태로 그려질 거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유리함수의 마지막 부분이야. 역시 일반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한 쌍의 곡선 형태로 그려지기 위한 조건들을 이렇게 뒀어요. 그랬을 때 그것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함수를 구하세요는 시작이 x와 y의 위치를 바꿔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쌤이랑 한번 노트 있는 분들은 역함수 직접 구해보도록 합시다.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d. 물론 이렇게 하고 빨리 구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역함수입니다. 그 역함수 하기 전에 점근선부터 찾아 놓도록 할게요. x는 마이너스 c분의 d. 분모가 0이 되는 값이었고 y 점근선은 x의 개수비 c분의 a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게. 자, 이것의 역함수는 xy 자리를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는 cy 더하기 d분의 ay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모양은 y는으로 고칠 겁니다. 그럼 양변에 cy 더하기 d를 곱해보죠. 그러면 x에다가 cy 더하기 d가 곱해질 거고 우변은 ay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러면 y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를 하면 되겠네. 좌변을 전개하면 cxy 더하기 dx라고 쓰고요. 우변은 ay 더하기 b. 그러면 좌변으로 y가 있는 걸 모으고 우변은 y가 없는 걸 모을게요. 좌변은 cxy 빼기 ay 우변에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좌변에서 마이너스 dy 아니 dx가 마이너스 dx로 넘어오겠죠. 더하기 b. 그럼 좌변은 y로 묶어냈을 때 cx 빼기 a로 묶이겠고 우변은 그대로 쓸게요.
따라서 결론은 y는 양변을 cx 빼기 a로 나눈다라고 하면 cx 빼기 a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역함수 구했어요. 그러면 이것의 점근선 찾아볼게요. x는 c분의 a 이렇게 되죠. cx 빼기 a가 0이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x 개수 b라서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됩니다. 점근선. 그럼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 이게 원래 함수인 fx라고 하면 이거는 그것의 역함수가 되겠죠. 비교 한번 해보자. 식부터 비교해 볼게요. 식을 가만히 봤더니 원래 함수에서 바뀐 부분을 찾아보는 거야. 그런데 분모부터 쳐다보면 cx는 그대로죠. 이거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분자의 상수항이 플러스 b 그대로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렇게가 바뀌지 않아요. 얘는 그대로야. 괜찮죠? 역함수 구할 때는 이거는 일반형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요렇게 방향이 바뀌지 않아. 그리고 바뀐 애들을 보면 이렇게 바뀌긴 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개수들만 바뀌었어. x의 위치는 그대로죠. 그죠? x 위치는 그대로인데 개수들이 ax랑 d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a는 분모의 상수로 내려가고 d는 분자의 x의 개수로 올라왔어. 그러면서 뭐도 바뀌었냐면 부호도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바뀌었어요. 역함수를 구할 때 이렇게는 가만히 두고 요렇게는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갈 때는 얘네들의 위치랑 부호가 바뀌어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점근선 한번 볼게요. 얘가 x 점근선이었고 얘가 y 점근선 안 되구나. 밑에 게 원래 거였으니까 얘가 x 점근선이었고 얘가 y 점근선이었는데 역함수를 구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뒤바뀌었지. x 점근선이었던 녀석이 y 점근선으로 바뀌었고 y 점근선이었던 녀석이 x 점근선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역함수를 구할 때 y는 x라는 것에 대칭 이동을 할 거니까 x의 역할과 y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 그럼 x 점근선의 역할이 y 점근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우리가 역함수를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가 이제 개념 원리 있는 내용이야. 돌아갈게요. 방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7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가장 기본은 xy 자리 바꾸고 y는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는 그대로 두고 반대편에 있는 얘네들은 위치와 부호를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적어보면 y는 여기 x랑 여기 플러스 7은 그대로 두고 분자에 있는 x계수 3을 분모로 가져오면서 부호를 반대로 분모에 있는 상수 2를 분자의 계수로 가져가면서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게 역함수가 되겠다. 일반형에서 역함수 빠르게 구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문제 좀 적용해보자. 필수 예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고 이제 아래쪽을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복습 삼아 정의역은 x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취역은 함수값 y의 범위를 얘기해요. 그리고 점근선 찾을 때는 분모가 0일 때 그리고 표준형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때의 y값 이렇게 찾으면 돼요. 바로 가보죠. 첫 번째, 사실은 정의역 치역이 전부 점근선을 찾으면 다 나옵니다. 볼게요. 점근선부터 찾아보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점근선. 또 그때 뒤에 튀어나와 있는 값 3이 y 점근선. 이게 점근선입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x의 범위니까 점근선은 그걸 정의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정의역을 이제 정확히 쓰면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해야겠다. 치역은 y의 범위인 집합이니까 y는 3을 제외해야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점근선을 구해놓고 나면 구분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핵심이니까 여기는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과 y축을 그렸습니다. 이거 원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점근선. 그 다음에 y는 3, 여기가 3이라고 하죠. 점근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렇게 그려놓은 점근선에 닿지 않으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표준형에서 분자가 4,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압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절편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y 절편 x에 0 넣는 거죠. x에 0 넣어봤더니 4 더하기 3이니까 7이 되겠네요. 그럼 이 정도가 7이라고 하면 0,7을 지나는 곡선 형태를 띠면 되겠다. 오, 그러면 점근선 기준으로 1, 4분면과 3, 4분면에 이렇게 발생하겠죠. 괜찮죠? 그래서 점근선은 만날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면 넘어갈 수도 없겠죠. 그죠?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보죠. 이번에는 일반형으로 주어진 것에 점근선 또 찾아보자고. 그러면 x 점근선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 y 점근선은 이때 뭐라고 했어요? x 개수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네들은 그래프를 정의할 수 없는 곳이니까 이제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쌤이 다 쓸게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를 제외하는 것, y의 범위는 2를 제외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점근선을 찾고 나면 이것들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x축, y축, 원점. 정역 x 점근선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정도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y 점근선 2, 이 정도가 2라고 하면 역시나 이렇게 네 군데에다가 골라서 그리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전에 표준형처럼 양수다 음수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절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x에 0을 넣어서 y 절편을 찾아보면 y는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0,2분의 1이니까 이 정도를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정도를 지나가게 되겠네요. 따라서 곡선 형태로 점근선에 닿지 않으면서 한 쌍에 이렇게 그려지겠다. 알겠죠? 이게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될 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평행 이동을 얘기합니다. 일반형으로 주어진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y는 x분의 a의 그래프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한 거래요.
그러면 우리 평행이도 한번 정리를 했는데 해봅시다. 다시.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래요. 그러면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x 대신 x 빼기 b 대입, y 대신 y 빼기 c 대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y 빼기 c는 x 빼기 b분의 a.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하면 x 빼기 b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형으로까지 나타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얘가 누구였니? 문제에서 얘기하는 y는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던가 얘를 통분해서 일반형으로 고쳐서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표준형으로 고치는 건 몇 번 해봤으니까 통분해서 일반형으로 고쳐봅시다. 이 녀석은요. 분모를 x-b로 통분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a는 더해지고 c에다가 x-b를 곱해서 올려놓으면 되죠. 그러면 자, 분자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cx 플러스 a 마이너스 bc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비교해보자.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y는 이렇게. 그럼 비교를 해보면요. 분모부터 체크를 할 수 있겠네. b는 2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c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a랑 b 곱하기 c는 마이너스인데 그것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상수항인데 걔가 5가 돼야 되니까 a는 3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을 하면 표준형이 되는데 평행이동에 적용을 잘할 수 있냐를 묻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넘어가 보자. 10번째 유형이다.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이렇대요. 우리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열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분모가 0이 될 때만 제외하면 정의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역을 좀 줄여놨어. 그랬을 때 치역은 y의 범위라고 했죠. 그죠? 함수값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 그리기가 잘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분석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점근선이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1. 그리고 일반형이니까 x 개수 b가 y 점근선이 되겠죠. 그럼 y는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점근선 찾았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위에다가 그려볼게요. x축, y축. x점근선은 1이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y점근선은 마이너스 2가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럴 때 절편을 하나 찾으면 쉽게 그릴 수 있다라고 했죠. 이제 보통 y절편을 찾으니까 x에 0 넣어봅시다. 0 넣고 0 넣고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를 지나야겠죠. 0, 마이너스 4 여기를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야 돼. 쌤이 점근선을 실선으로 그렸는데 이게 x축, y축이랑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헷갈린다라고 하면 점선으로 꼭 표현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점근선이 1과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가 대략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궁금한 게 X축과 만나는 점도 보인단 말이야. 어디? 여기. 여기가 X축으로 만나는 점이니까 X절편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Y에 0을 넣으면 되니까 Y에 0 넣으면 0은 X-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예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분자가 0이 될 때가 절편이 되겠네. 그래서 x는 2예요. 그래서 2,0 지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모든 정의역에서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 직전까지, 그 다음에 1초과 2 이하까지입니다. 표현 한번 해볼게요. x의 마이너스 1은 지금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x의 마이너스 1은 이 정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때의 그래프는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1 직전까지 볼 거래요. 1은 여기 있으니까 이 1 직전까지 볼 거니까 모든 그래프 이만큼이 다 되는구나. 복습을 할게요. 이만큼이 다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2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2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보다 여기보다 크고 2 이하다라니까 이때 그래프는 2 있는 곳을 포함해서 이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때 함수가 y-값의 범위를 찾아오라는 얘기였으니까 먼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이쪽 부분이 다 되는 거니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하가 다 나올 수 있겠다. 또는 이번에는 2까지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2의 함수값은 여기에요. 그러면 그래프 따라 나올 수 있는 게 함수값이 이만큼이 전부니까 이때 함수값은 0이네, 그지? y값이 0이니까 0 이상이에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x의 범위에 따른 y의 범위, 치역의 범위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틀렸네? 뭐지? 아, 함수값을 안 구해놓고 그냥 해버렸네. 정정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1의 시작이 요 함수값인데 쌤이 여기 좌표를 그냥 마이너스 4로 적어버렸네. 마이너스 1을 넣어봐야겠죠, 그죠? 쏘리. 마이너스 1을 넣은 함수값을 찾아봅시다.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6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2일 때는 0이었으니까 0 이상이다. 이렇게 함수값의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자, 역시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넘어가죠. 11번째. 이제 대칭성.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모의고사에 많이 나와요. 대칭성 파악하는 거. 그럼 생각해야 되는 거는 대칭은 꼭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점대칭, 직선 대칭 두 개인데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러면서 점대칭이 무슨 대칭이냐 하면 점근선 교점 대칭이었어요. 그러면 기울기 1짜리인 녀석은 점근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 지난다라고 정리할게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점근선을 찾으면 대칭성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점근선 찾아가지고 해봅시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대. 그러면 x 점근선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1, y 점근선은 x 개수 b 1분의 a. 그래서 점근선의 대칭성은 첫 번째가 점대칭 1,a 대칭.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짜리면서 1,a 지나는 직선 대칭. 그 다음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1,1을 지나는 직선 대칭.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점대칭 물어봐요. 얘가 b,5래. 너무나 쉽죠. 얘가 b,5면 돼. 그럼 a는 5고 b는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근선 찾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번에는 직선 대칭을 알아보래요. 마찬가지로 점근선 찾아봅시다.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은 1, y 점근선은 개수비 2. 그래서 첫 번째 점대칭은 1,2 대칭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직선 대칭 두 개가 뭐냐 하면 기울기 1짜리고 1,1을 지나는 직선 대칭.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대칭이야. 근데 벌써 얘가 기울기 1짜리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얘네들이 어디 지나간다라고 하면 돼? 점근선의 교점인 1,1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돼. 따라서 첫 번째 직선에 대입을 하면 2는 1 더하기 a니까 a는 1이다를 찾아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직선에 대입하면 2는 마이너스 1 더하기 b니까 b는 3이야.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뭐 풀이 잠깐 보니까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점근선 찾아내고 했었는데요. 이걸 빠르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는 그래프를 보고 거꾸로 유리함수식을 유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보죠. 그럼 여기서 점근선 보이네요. 정리해 봅시다. x 점근선은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네. y 점근선은 마이너스 2네. 괜찮죠? 이거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쓴다 그러면 y는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면 분모에 x 플러스 1을 써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자는 지금 뭔지 모르니까 k, 표준형으로 쓸 거니까 상수다라고 하고 y 점근선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k만 구해내면 되는데 그래프를 또 보니까 여기 있네요.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는 점은 대입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1분의 k 빼기 2 따라서 k는 얼마인가요? 1인가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표준형으로 딱 구했죠? y는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2 이렇게 다 구했는데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통분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로 통분을 하게 되면 1 빼기 2에 x 플러스 1을 곱해서 올라오면 되겠다. 따라서 x 플러스 1분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제로 되돌아가면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C는 1, B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요거는 선생님이 노트로 옮겨서 풀 테니까 여러분들도 노트로 한번 옮겨봅시다. 역시나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유리함수의 일반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요. 점근선부터 파악하면 되겠죠.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1, x의 계수 b, y 점근선 2. 그래프 그릴 겁니다. 크게 그리세요, 이거는. 겁나 크게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라고 할 때 x점근선은 1입니다. 1이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해보죠. 1. 그 다음에 2는 뭐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또는 2, 4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적당한 점을 하나 찾는 건데 보통 이제 절편을 찾는다라고 했으니까 x에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네. 0,1을 지나야 됩니다.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먼저 주어진 유리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y는 kx 플러스 2를 해석을 할 건데 여기다 바로 해석할게요. 앞에 있는 이 녀석은 x의 계수라서요. 기울기를 얘기하고요. 뒤에 있는 이 녀석은 y 절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 k값과 관계없이 y절편인 0,2, y절편 값 좌표인 0,2를 지나는 직선이 돼요. 그럼 0,2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를 꼭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이제 이 직선 그래프는 기울기가 어떠냐에 따라 형태를 다르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몇 가지 쭉쭉 그려볼게요. 이건 안 그려도 돼. 0,2를 지나는 직선은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올라가는 직선도 뭐 다양하겠죠. 이렇게 다양할 겁니다. 그치? 요거는 지금 k 값이 양수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따가 조금 더 진하게 그릴게요. 반대로 k 값이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질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또는 뭐 이렇게도 그려질 거고 이때는 k 값이 음수일 때고 괜찮나요? 그러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 가운데는 누가 있는 거야? k가 얼마일 때가 있어요? 0일 때도 있지. 그렇죠? 그럼 k가 0일 때도 잠깐 찾아볼게요. k가 0이면 y는 0x 플러스 2니까 그냥 y는 2 이렇게 돼요. y는 2가 뭔데? 상수함수잖아. x값과 관계없이 y가 항상 2인 직선이니까 이거 그려보면 누구냐면 점근선과 같아요. 맞죠? 얘가 y는 2란 말이야. 이런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 문제에서 뭘 원하냐면 유리함수와 조금 전에 그렸던 유리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래. 교점이 없도록 하래요. 그럼 생각해봐. 아까 양수일 때는 이렇게 막 그려지고 있어서 이쪽이나 이쪽에서 교점이 발생하고 있죠. 그럼 양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괜찮나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양수는 제외. 그 다음에 0일 때는 보세요. k가 0일 때는 상수함수라고 해서 요 그래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얘가 빨간색 유리함수랑 만나니? 안 만나지. 얘가 점근선이었으니까 만나지 않는단 말이야. 오, 그래서 만나지 않도록 하는 k 값을 하나 찾았어요. 얼마? 기울기가 0이면 점근선과 같아져서 만나지 않게 되는구나.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k가 음수일 때를 보는 겁니다. k가 음수일 때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색깔 있는 걸로 그릴게요. 만날 때가 있고 만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봐봐.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나죠. 그죠?
그런데 이 기울기보다 점점 가파르게 그리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오겠죠. 뭐 이거 해볼까? 가파르게 그리면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럼 언제부터 만나게 되겠니? 가파르게 그리다 보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만들게. 이걸 지우고 처음으로 이 빨간색 그래프랑 접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렇게 오다가 이쯤에서 이제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렇게 줄이다 보면은 맨 처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위로 볼록한 유리함수랑 만나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부터는 만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찾을 거냐면 유리함수와 직선이 만나는데 특히나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할 때를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교점 찾기 할 때는 함수식이 같다라고 놓기로 했으니까 유리함수식인 x-1분의 2x-1과 맞죠? 그 다음에 직선의 함수값인 kx 플러스 2도 같다라고 놓자. 이렇게 k는 음수여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양변에 x-2를 곱하면 kx 플러스 2에다가 x-1을 곱하는 거겠죠? 전개하겠습니다. kx 제곱 그 다음에 kx와 2x니까 k 플러스 2x 상수항 마이너스 2 좌변에 있는 2x-1을 이항할게요. 그러면 kx 제곱 마이너스 2x로 올 거니까 1차는 kx만 남겠네요.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플러스로 올 거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유리함수와 직선이 같다라고 나와서 교점을 찾기 위해서 같다라고 나와서 정리를 했더니 2차 방정식이 됐는데 k가 0보다 작으니까 0은 아니라서 2차 방정식이 됐는데 얘가 중요한 건 접할 때라서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이 두 개인데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말은 얘가 중근을 갖는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되겠죠.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k제곱 플러스 4k가 판별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서 k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0이거나 마이너스 4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구하고 있냐면 k 값인 기울기가 음수일 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음수만 찾아주면 되겠죠. 누구? 마이너스 4.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직선이 유리함수랑 한 군데서 딱 만나게 된대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우리는 지금 만나지 않도록 하는 k를 찾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결론이야. 마이너스 4보다는 기울기가 좀 크면서 좀 더 완만하면서 음수이면 되는구나. 이게 두 번째 직선과 그 유리함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있던 k가 0일 때도 만나지 않았고 두 번째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도 만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합쳐서 쓰면 결론이 얘기했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 이하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점 찾기 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어야 한다, 판별식으로 간다, 이게 접한다라는 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고 뒤에 배울 무리함수에서도 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흐름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아니니? 두 개 남았네요. 자, 개념 원리로 다시 돌아가 보죠. 필수예제 14번으로 가봅시다.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는 x자리에 몽땅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f를 101번 합성해서 10을 집어넣어 보래요. 합성 한번 해봅시다. 두 번 합성만 해볼게요. 먼저 f 두 번 합성한 거는 어떻게 되겠니? 네. f 합성 f 얘기니까 f의 x자리에 fx를 몽땅 집어넣으세요가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써보면 fx가 x-1분의 x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거를 어디다가 넣으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x자리에 몽땅 집어넣으란 얘기야. 여기. 그래서 집어넣으면 좀 복잡하지만 써야겠죠. x-1분의 x 플러스 1 빼기 1, x-1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x자리에 몽땅 집어넣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거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큰 분수를 기준으로 아래쪽 이쪽에 있는 분모를 없애주는, 지금은 x-1이겠죠. x-1을 곱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분모부터 정리를 할게요. 분모는 앞에 분배를 하면 x 플러스 1, 뒤에 분배를 하면 빼기에 x-1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앞에 거 분배하면 x 플러스 1, 뒤에 거 분배하면 x-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분모는 2, 분자는 2x, 2 나누면 x, 이렇게 되겠네. 아, 열심히 왔습니다. 처음과 끝을 비교를 해볼게요. 처음에 F 두 번 합성한 것에 출발했더니 그 결과가 x를 넣은 게 x가 나오는데, 즉 다시 F 두 번 합성한 것에 x를 넣었더니 x가 나오는데,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걸 무슨 함수라고 하죠? 항등함수라고 하죠.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 그럼 항등함수는 합성함수에서 곱하기 1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몇 번 합성해도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두 개를 합성한 게 합성한 그 항등함수였으니까,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101번 합성한 거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남는 게 뭐야? F 하나 남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F 한 번 합성한 것에 10 넣는 거와 같다. 다시 두 개 합성한 게 항등함수라서 그렇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F10 구하는 거와 같아요. 그러면 Fx 자리에 다시 10 집어넣으면 10 빼기 1분의 10 더하기 1, 그래서 9분의 11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다음 유형 넘어가 보죠. 아직? 음.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 다른 단원에서 그랬지만 이게 합성 개수가 많을수록 여기서 항등함수 찾기나 패턴 찾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 역함수 이제 마지막이네. 우리 역함수 구하는 거 아까 했었잖아. 그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가 성립된대요. 그러면 역함수 한번 구해봅시다.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요렇게는 그대로 두고 요렇게는 위치와 부호를 다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면 x 그대로 두고 플러스 3 그대로 두고
분모부터 해결하면 a가 내려오면서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a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은 올라가면서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1x니까 x만 그냥 쓰면 되겠죠. 역함수 바로 구했습니다. 계수들은 바꾸면서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그런데 이게 원래 함수랑 이제 같대. 그러면 비교하면 되죠. A 나오죠, 그죠? A 얼마입니까? 1이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역함수 빠르게 찾기 하는 거는 유리함수가 일반 형태일 때 그렇다. 자, 아래쪽에 이제 문제 풀기는 숙제로 해야겠네요. 우리 스텝 1까지만 풀어오는 걸로 해봅시다. 알겠죠?